스루프 타임즈 2023년 8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노코멘터리 방송을 한 열흘 이상 했습니다. 무슨 어떤 독자분께서 무슨 새로운 컨셉이신가요? 물어봤는데 전혀 아니오셨다였습니다. 그 사유를 좀 고백을 하면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다는 문구에 제가 깜빵로 가격도 매우 쌌어요. 그래서 이게 그 특별 할인 행사 모양이다. 2021년 판이니까 이걸 덥석 물어가지고 설치했더니 파워포인트에서 녹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 게 좀 아쉬우니까 좀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은 다시 좀 비싼 프로그램을 다시 깔았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많이 내려갔네요. 그러나 이 나이가 먹어서 몇 날 며칠 오랜 시간 준 컴맹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종전 프로그램의 제거의 방법을 알아야 함을 배웠다. 이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주 많이 그냥 버벅을 댔어요. 끙끙거리면서 돈은 이미 지불을 했는데 설치는 안 되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기록으로 남기려고 Your all set, Office is installed now 하면서 하다가 컴퓨터에 오피스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요게 무슨 요 마크가 지원 프로그램도 다운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결론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을 설치하려면 다음 제품을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제가 덥석 물었던 마이크로 오피스 LTSC 프로페셔널 플러스 2021년 8입니다. 요거는 제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면 사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서 개인 1인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정권 겨냥 뜯어보니 전부 분식회계 나라 거덜나기 직전. 이 저기 그 검찰총장 출신이 그렇지. 분식회계는 형사 사건이니까 분식회계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네요. 조선일보 김동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연찬에 참석해 강력 비판을 했다. 내년도 총선 준비를 해서 모인 모양인데 오염수 공방엔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세력이다. 시위하는 그 야당이 정일성 공원 논란의 엉터리 사기 이념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강한 비판 발언을 했다는 게 이제 핵심인 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기업에 비유하며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런데 그 안이 아주 형편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는 여소야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부 다 그 이 언론이 이 레프트 쪽에 좀 쏠려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 연찬의 만찬에는 생선회와 문어 등 수산물이 주메뉴로 나왔다. 저는 그 주로 기업의 재고 자산에 대해서 회계 투명성을 집중 분석 평가를 합니다. 슬프 회계로서. 그래서 분식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하게 그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뭘 그렇게 생각하냐. 코스메틱. 분식이라는 이걸 그 한자를 봐라. 이게 그 화장할 때 분가루고 분자다 말이지. 또 분식할 때에도 이게 가루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식이라고 이것도 이제 그 일본에서 만든 거죠. 우리나라가 쓰는 언어 중에서는 일본이 그 만든 글자들이 많습니다. 뭐 뭐죠? 친일청산한다 그러면은 막 쓰지 경제라는 용어도 써서는 안 되죠. 경제라는 것도 일본이 만든 용어니까 그런 그 지난 정권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일천상, 친일청산 하는데 자기네들도 결사 이 투쟁 반대. 이 결사라는 것도 일본 외색적인 표현이죠. 결사 반대하면은 그냥 죽어보지 샘플로 이런 식으로 농담도 제가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위트 있게 좀 하자면 코스메틱 화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읽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노코멘티로 소개한 거에 이게 중앙일보 컬럼에 나왔던 건데 여기 그 장훈이라고 공학 박사인데 전공이 경영과학 생산운영 의료 서비스 경영 이런 쪽으로 공학 박사를 받는 사람이 이제 중앙일보에 컬럼을 낸 모양인데 본인도 그 권하고 싶은 방안은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폭넓은 대화가 윤 대통령한테 필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좀 풀어매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굴을 보니까 거의 동년배 정도 되는 것 같은 그 유명 유튜버 저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슈카월드라고 주말 캠프 데이비드 회담 해설을 긴급 편성했었는데 진행자는 합의 내용을 요약하고 해설할 뿐 방송 중에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 친구가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은 단지 새 외교 전략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대립, 기만, 적기심으로 이미 혼수 상태에 빠진 한국 민주정치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기도 한다. 대화한다는 게 이거 관련해서는 일본의 어떤 컬럼도 그 소개할 만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건방지지만은 제 느낌으로는 아직 젖비린내 나는 수준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말했지만 정말 진부한 얘기다. 공학 박사로서 경영과학을 연구한다면 좀 더 공학적인 장점을 살려 논리를 전개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과학 철학이라도 빌려서 말이다. 행동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단임이라는 한국 특수한 대통령제에서 행동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평가할 거지 컬럼을 통해서 너 대화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무당 같은 얘기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네요. 저금리와 엔화 약세, 글로벌 투자자 시선 집중,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1분기에 1조 3,900억 원, 2분기에는 3조 7,200억 원을 투자했고 2018년에서 2022년 2분기 투자 평균은 상만 3조 3천억 원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 약세 등으로 긴축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 적기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해가지고 그 출처를 확실히 얘기는 안 했지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엔화 약세와 현재 우리 우호적인 대출 환경 등으로 일본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긴 것은 많지 않은 듯하다며 이제 와서 투자하려니 가격도 올랐고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시점이라 해외 부동산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그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영업용은 모두 감가상각을 장부상에서 인정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시세도 감가상각만큼 내려간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또 일본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또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일부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의 어떤 그 빌딩을 사가지고 오래된 빌딩을 아주 싸게 사서 자기네들은 그 유지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 홈스테이 또 이런 그 숙박시설로 그 이용하는 데서 한번 제가 그게 실질적으로는 구마모도 시였는데 거기 가서 한 5일 정도 그 숙박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숙박지였습니다. 이렇게 투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한국인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 상무부 중국과 수출 통제 정보 교환 및 무역 실무 그룹 구성 합의 조선비즈 박정엽 기자인데 계속 싸우다가 도저히 뭐 이젠 근데 미국이 이 정도 잘해보자 실무 그룹 이런 거 한다는 얘기는 이미 중국이 꺾이 있다. 자기네들 말 잘 듣게 됐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네 번 일곱 번째인가 그 상무장관이 고위급 관료가 중국에 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회의하는 모습입니다. 말들은 중국은 그러죠. 상호 존중, 평화 공정, 상생 협력 좋은 말 했고 그 다음에 이 상업적 유대를 증진시키는 한편 미국이 국가 안보 무역 조치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없다. 선언하기 위해 일요일 늦게 베이징에 도착했다. 음,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다. 이게 우리나라 그 경중 이런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나 지금 봐서 중국이 지금 실실 꺾이고 있다라고 자신감의 발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그 야후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 군데나 그 제목을로 뉴스 그 겉표지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을 쓰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하고 비교를 좀 또 해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라이몬드, 중요한 미국,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인텔, 중국과 수출 규제 회의 시작 앞두고 우려 제기. 바이든의 상무장관은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최근 강요입니다. 미국, 중국 냉랭한 관계를 풀기 위한 상무장관 방문으로 수출 규제 논의에 동의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각자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매체인지 이 뱅킹 레이츠라는 데네요. 케빈 오리얼이 금리 인상 위기 경고 누가 가장 고통받고 있나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꽤 나가겠죠.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 소유자는 모두 예산 및 단기 현금 흐름을 엄격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긴 글인데 제가 그 가져오고 싶은 것만 가져온 건데요. 투자 수익률 ROI 또 ROIC라고 얘기하고 저는 또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는 ROE, Return on Equity라고 또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야 한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의견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전문가적인 투자자인 거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을 미국 내로 국한하지 않을 경우 아마 그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중 아닐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위안화 같이 금리 내렸죠. 지들이 생존하려고 미국이 이 일본 그 죽일 때 그 프라자 합의 뭐 이런 것들 할 때나 그다음에 이 2008년 모기지론인가요? 그거 할 때나 또 최근에 그 인플레로 중소 은행들이 그 부동산 대출 뭐 이런 등등으로 이 쓰러지고 망해가고 하는 거를 미국은 내부적으로도 자기네들도 그 상처를 입지만은 중국한테는 그런 거죠. 니들은 상처가 아니야. 니들은 내장까지 그냥 훑어내버릴 거야. 이런 작전인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무장관까지 간 거는 이제 얘네들이 내장을 쏟아내야 될 정도까지 된 징조가 보인다. 요거 너무 죽이면은 좀 안 좋다 우리한테도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이거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향후 몇 년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연구는 시사했다. AP의 보도 내용입니다. 잭슨 홀에서 이 FRB 의장이 뭐 발표하고 그러죠.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탄소를 내뿜는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광범위한 전환 이런 등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내고 있다. 그리고 그 해외에서의 저임금 생산은 많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희생시키면서도 미국인들은 저렴한 한마디로 그 상징적으로 중국산 제품들을 수입해 가지고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인플레이션은 낮게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대유행 이후 그 추세는 역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중국산 대신 베트남, 멕시코, 대만과 같은 나라들에서 현재 수입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대신 중국은 또 이런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또 맺으려고 한다.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여기에서 표현은 이제 미국도 이제 그 동남아시아한테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게 그 종합적으로 그 표현하면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본의 일본은행 총재 우에다 씨는 또한 지난 2년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국내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하려니까 제조업들을 안 하고 있다가 하려니까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게 그게 중국에서도 비판하지만은 그게 너희들이 내세웠던 신자유주의 경제냐 그게 아니죠. 트럼프 때부터 고립주의 정책 미국 플러스트를 다시 해나가는 게 이제 미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 짝 일본처럼 달라붙지 않으면은 미래의 국가 생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리해 보는 글로 코로나19로 미국을 위시 그 세계 각국이 돈을 풀었었고 우리나라도 왕창 풀었었죠. CO2 감축은 또 다른 비용들을 증가시켰다. 거기다가 디커플링은 미국 재정원가를 상승시킬 것이기에 금리를 인상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여러 뉴스들을 보고 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까지 터지면서 곡물 가격과 기름 가격이 좀 팍싹 올랐다가 요즘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거기가 뭐그 누가 범인인지는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레이션의 시발점을 맞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범인인지 모르지만 발생 장소는 중국 우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뭐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 뭐 만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통제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 소상공인 장사 안 되니까 무슨 보조금 지불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윤 정권이 많이 공격을 아까 그 뭐 부직하게까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펑펑 돈 쓴 거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다는 특수상, 특별 원인, 저는 그 특별 원인 변동에 대해서 고려하고서 표현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문 정권을 완전히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특수 사정이 있었다. 특별 원인이 있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한 표현이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얘기들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추구하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될 거기 때문에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중국을 좀 일본 옛날에 환율로 죽였듯이 지금 금리로 죽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한대를 본 남자. 그 유튜버를 보면은 그 영화 리뷰하는 그 유튜버 분들이 많습니다. 리뷰 마스터라는 그 유튜브 방송인데요. 어, 인도의 고절로 나왔던 사람인데 독학으로 수학을 한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영화입니다. 뉴턴의 수학 원리도 후대 사람들이 그가 옳았다는 걸 증명한 뒤에야 그
이 자리에 놓여질 수 있었다. 영국 식민지 인도 고졸 출신이라는 라마누잔 독학으로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는 천재. 그를 먼저 인도에서 영국 대학에 편지를 보내 알린 사람은 라마누잔이 회계원으로 일하면서도 암산으로 모두 처리하고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공식이 대단함을 알아본 그의 상사였다. 이 영국 식민지를 하면서 이 인도인으로서 그 좀 고위 관료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그 문정권에서는 이제 친일파로 했지만 이제 친영파로 이제 이렇게 또 매도를 하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지금 영국 수산이 또 인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이 보면은 편견 없이 그의 진문명을 알아봤던 하디 교수의 동료가 1차 대전에 참전한 리틀 우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전쟁 중에도 뭐 뭔가 이 검증을 해가지고 증명이라고 그러죠. 이론 산식에 대한 증명을 검토를 해봤는데 라마누잔의 정수론 중 오류를 발견했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도 알게 됐지. 그는 뉴턴급이야. 그리고 보통은 뉴턴 그러는데 과학 철학자 정 무슨 박사가 어떤 그 방송을 봤었는데 발음을 뉴턴이라고 발음해 줘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턴은 일본식 발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가 무한대로 커질수록 오차값이 커진다는 리틀 우드의 정리로 이 라마르잔이라는 인도 출신의 그 젊은 천재 수학자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그날 라마누자는 증명을 위해 더 시간을 보내서 증명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드디어 라마누자는 영국 왕립 앞에 유색인종을 받아들인 적이 절대 없었는데 특별히 트리니티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최초고요. 그러나 그는 결핵 말기로 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됩니다. 실존 인물인데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 알아본 사람이 이 교수죠. 아까 그 리튼 교수인가요? 이 사람이 결국은 영국인 교수로서 그 천재를 알아본 거죠. 이게 뭔가 그 우주에 대한 그런 거를 뭐 설명하는 것 같은데 무한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저건 결핵이 그 악화돼 가지고 인도의 그 고향 그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했는데 1년 후에 이제 인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오는데 마지막 보낸 공식이 현재 블랙홀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학에 대해서는 아주 젬병입니다. 그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그 탄생인 콘산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는 아주 그냥 머리가 쥐가 나요. 그렇게 그 근데 수학을 하려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또 논리에 대해서 또 좀 배우고 싶다 이 말이죠. 나이 먹어서도.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아쿠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암흑물질은 뉴턴 역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회전 속도보다 큰 중력을 가진 은하단을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가 그래서 암흑물질이 도입이 됐는데 수정 뉴턴 역학은 암흑물질이 아닌 외부 중장력이 물체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석한다.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스루프트획의 편집증 환자로서 이 암흑물질을 그 운영 비용으로 제가 좀 비유를 하면은 암흑물질이 이를 디커플링 해가지고 결국 제재 원가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스루프트획의 개념으로 암흑물질을 디커플링해서 외부 중장력을 재고 회전율에 비유하면 영업성과란 중력은 이 IT 재고 회전율 외부 중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생뚱맞나요? 엉뚱맞나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읽어 보니까 저는 머리가 그렇게 회로가 요즘 돌아갑니다. 제 논리 회로는 기업의 경영 성과는 재고 회전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봉호동과 청산리, 홍범도와 김자진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을 국방부에서 뭐 이전하겠다, 육사 쪽으로 뭐 이런 그 5명의 독립 투사들의 그 흉상이 그 국방부 앞에 있는데 육사 쪽으로 옮기겠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2022년도 그 2만 8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올린 게 있어요.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나름대로 이 긴 것 중에서 뭐 봉오동 전투 그다음에 뭐 있지만 김자진 장관으로도 그 합동해서 싸운 적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한번 지니까 일본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도망을 가죠. 북상에서 러시아 국경 근처 밀산에 직결했는데 홍범도는 러시아로 넘어가 레닌을 만나고 공산당에 입당했고, 그렇지만 더 이상 독립군을 재건하지 못하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 힘들게 노년을 배웠다. 이 같이 전들을 했을 때 김자진 장군은 32세였고 그 다음에 이 홍범도 장군은 그 53세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에서 유학한 어떤 그 분의 얘기로는 저희가 거기서 카자흐스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나름대로 국내에서 유명 유튜버 활동 네이버 TV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한국인들을 못 믿겠다 하니까 카자흐스탄 거기 그 강제 이주 쪽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 거기에 했는데, 이거 추적을 해보면은 그 소련 러시아 청년들한테 두들겨 맞아서 매 맞아 죽었다. 그것까지 확인을 했답니다. 아주 노년에 힘들게 사망을 한 그런 거죠. 반면 김자진은 러시아에 갔다가 러시아도 각석던 모양이군요. 바로 되돌아와 북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재개했고, 결국은 독립운동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1925년 신민부 조직의 주역이 되었지만 1930년 공산주의자에게 암살, 동포인 공산주의자에게, 이게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분명히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그리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하는데 만주에서 하는데 그게 한국 독립을 위해서 한 건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한 건지 중국 국민당을 위해서 한 건지, 이 독립자금은 이 상하이 그 임시정부를 통해서, 상해 임시정부는 그 장개석이한테 돈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 모택동도 아마 그 이 항일운동 하는 독립군들한테 자금이 갔을지 없을지 무기라도 주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거의 모든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자 아닌 사람들이 없었죠. 해방 후에 한국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 자유주의 국가가 된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그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이 경험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 뿌리가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항일운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과연 한반도에서 독립운동 한 적은 없잖아요. 만주에서 누구를 위해서 정오를 울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아주 그 냉정하게 중국 공산당이나 국민당의 용병 역할 뿐이 못하지 않았느냐. 이 봉오동 전투와 그 청산리 전투 이후의 활동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본군한테 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홍성에 있는 그 김자진 장군 기념관을 가봤는데 그때 쓰던 총들이 체코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의 성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일본군은 그 격식 있게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독립군도 물론 훈련을 받았겠죠. 뭘로 이겼느냐? 결국은 무기 성능이다. 이게 채꽃제.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그때 채꽃제 무기를 어떻게 사들였느냐?
이게 또 역사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뭐 긴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체코제 무기로 무장을 해서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체코제 무기가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독립군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살기 위해서 마적 같은 독립군 생활들을 하지 않았겠느냐. 만주를 일본이 완전히 그 장악을 하면서 만주 괴뢰 정권, 만주 제국을 세우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그 안에서는 마적질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하고 역사를 우리는 냉정하게 되돌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충돌 시험 뭐가 달라졌길래 현대차 기아 최하위 굴욕. 조선비즈 고성민 기자인데요. 자, 굴욕이라는 말을 썼어요. 최하위다. 그래가지고 미국 그 고속도로 안전협회라는 게 IIHS 라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그 앞좌석만 테스트했는데 뒷좌석 안전까지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충돌 시험을 했을 때 이 굿, 그 다음에 그 업소터블, 그 다음에 이 마지널, 믿으리는 줄 알았더니 마지널, 받아들일 만한 수준과 나쁨의 경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뒷좌석에 그 작은 최고의 여성과 12세 어린이 등에 해당하는 더미를 하나 더 놓고 테스트를 한다. 그런데 그 중형차 정동 축렬에서는 혼다 어코드가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혼다 어코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최하위냐? 최하위가 푸어로 나와 있는 게 소형 SUV부터 중형차까지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차도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그 기업들의 이 자동차 메이커들의 차들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본제도 있고 세보레도 있고 혼다도 있고 지프도 있고 마스다, 닛산 뭐 이런 데도 꽤 많거든요. 미쓰비시도 있고 뷰익도 있고. 근데 이런 그 통계를 가지고 최하위 군력 뭐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선정적이고 선동적이다. 이게 우리나라 기자들의 그 제목 쓰는 그 수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푸어를 최하위라고 표현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게 푸어 나쁜 건데 최하위냐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나쁜 놈들도 많다 이게요.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은 없는가? 좀 이 기자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푸어로 등급이 매겨진 차는 여러 메이커들도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 기사를 자세히 봐야 그걸 읽으니까 제목만 보면은 현대하고 기아차 또 실은 그렇지 내용은 안 보고 제목만 보고 그렇지 현대놈들이 그렇지 현대차 싫어 현대그룹 싫어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내용 안 읽어보고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녹화 방송으로 복귀했습니다.